제약회사 마케팅, ETC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케팅 전략 수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타깃하는 고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떻게 우리 제품을 포지셔닝 하는가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STP라고 합니다. 그 S는 바로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기를 쪼개서 어디 시장한테 우리가 실제적으로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표적 시장 선정, 바로 타겟팅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타겟팅한 그 그룹에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인식시키느냐, 그걸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는 바로 이 STP 전략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표 시장을 세분화할 때 우리 제약 마케팅 같은 경우는 병원이라든가 의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병원, 요양병원, 의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자세히 보면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식으로 과가 또 분류가 되어 있죠. 또한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죠. 정형외과도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어깨, 무릎, 허리, 뭐 손가락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약회사 ETC 마케팅의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제품들이 하는 그런 세그멘테이션보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이미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목표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세그멘테이션을 객관적으로 해서 우리의 자원들을 잘 분배해야 되는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이 잘 돼야 바로 타겟팅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업부나 마케팅이 실제 잘 진출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그멘트의 어떤 그룹들이 일정 크기를 좀 갖고 있어야 되죠. 생각보다 너무 작다 그러면 세그멘트를 좀 더 넓혀서 하나의 그룹으로 또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제약 마케팅은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모델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세그멘트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80%는 20%의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약회사도 상위 고객 20%가 굉장히 상당 부분 매출을 다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레토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학적 변수, 또 고객 니즈에 대한 세분화, 또는 고객 유형, 또 질병 유형,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어떤 조각조각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처음 어느 시장을 공략해야 될지 바로 타겟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타겟팅의 전제 조건은 모든 고객은 다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20명인 어떤 그룹이 있고 또 다른 20명의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이 똑같이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왼쪽에 있는 어떤 B라는 그룹이 훨씬 더 높은 시장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타겟팅을 이쪽 그룹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타겟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타겟팅을 할 때는 포텐셜, 인플루언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타겟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포텐셜이 큰 타겟 그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업부나 우리 마케팅 역량으로 정말 잘 커버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쪽에 너무 큰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다면 다른 그룹에 좀 타겟팅을 해서 영업 마케팅을 다시 시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겟팅을 할 때 고객을 우리가 두 가지 파라미터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포텐셜. 포텐셜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오래 기다리면 그 의사 선생님이 바로 포텐셜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환자 수가 많으면 처방일수도 길고, 처방일수가 길다는 거는 그 선생님이 처방하는 그 의약품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환자 수나 진료 건수를 우리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가 어답션. 이거는 실제 우리 제품을 처방하는 구매 건수입니다. 처방량 구매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건수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포텐셜이 크고 우리 제품을 잘 처방한 선생님들이 A 그룹의 닥터라고 우리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겟팅을 그룹을 했으면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되죠. 우리 제품은 효과가 제일 좋다. 우리 제품은 경제품보다 일일 약가가 가장 좋다. 그러니까 저렴하다. 이렇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포지셔닝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쟁사 제품보다 가장 좋은 세이프티, 즉 안전하다. 우리가 이렇게 의사들한테 우리가 각인, 즉 포지셔닝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포지셔닝이 중요하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트에 가서 어떤 제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브랜드나 그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걸 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어떤 질환에 대한 처방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나 상품이 처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 마케팅을 할 때 좋은 포지셔닝을 제품을 해야 우리 고객들이 실제 처방을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효과나 가격을 가지고 많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뭐 복용 편리성이라든가 환자 수능도, 일일 약가 이런 것도 비교 우위에 포지셔닝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지셔닝은 사실 굉장히 심플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심플하게 우리 제품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카피라이터가 돼야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했다면 그런 포지셔닝을 모든 뭐 브로셔, 판촉물, 학회 활동, 또 영업 활동에 다 일관성 있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다르게 말하면 포지셔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우리 고객들이 우리가 원하는 포지셔닝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전에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고객한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